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오늘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네. 부사장이라고 얘기를 안녕하세요. 해버렸는데.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서울시 여성들의 첫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예.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 여성의 첫 일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구직 기간, 그러니까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한 8.1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구한 데서 평균 근속 기간이 2년이 조금 넘어가고 예. 이제 월 평균 임금이 약 150.5만 원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 근로 시간도 한 44.72시간 정도가 지금 서울시 청년 여성들의 첫 일자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네요. 그 구직 기간만 거의 뭐 1년 가까이를 그렇죠. 허비하는데 그런데 왜 2년 조금 넘게 2년 3개월 정도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은. 거기다가 돈도 너무 적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44시간이요? 그렇죠. 원래 42시간 내에 끝나야 되는 네,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평균이 44.72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다음에 나올 데이터와도 이게 좀 이야기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요, 이 전체 인구, 이제 전체 취업 여성 중에 보시는 예. 것처럼 비정규직으로 첫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러면 8.1개월을 시간을 들여서 결국 비정규직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2년 만에 쫓겨난다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네. 이렇게 청년들이 계속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곰곰이 우리의 옆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일단은 그 첫 일자리를 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역시 막연히 취업 준비보다는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는 예. 이야기인데 저 이야기를 이제 우리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 내가 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 시장에 나왔는데 예. 모든 취업 시장에서 나는 경력자를 원하는구나. 그렇죠. 네. 정확하게 분명히 나는 새로운 취업자인데 경력자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경험이라도 한번 쌓아봐야겠다. 예. 그렇게 하니까 뭐 비정규직, 정규직 가리지 않고 일단 경험을 쌓아보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것과 함께 나온 게 이제 4위로 나온 게 뭐였냐면요. 구직 기간이 늘수록 집안 눈치가 보여서 취업한다는 게 10.1%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 두 짠하네. 개를 합하면 예. 어떻게 보면은 30%가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38%가 넘어요. 예. 그렇죠. 그게 자의보다는 타의에. 타의에 의해서 이제 예. 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원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래서 비정규직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런데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냥 일단 비정규직으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내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체로? 그러니까 저것을 정확하게 한 줄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나는 분명히 졸업하면 좋은 자리에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예. 계속 경력직을 원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엄마는 아니면 가족들은 너 언제 취업하는 거냐, 언제 취업하는 거냐, 그럴 거면 아르바이트라도 해라. 그러니까요. 라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가만히 그냥 있는 것보다 그래 경험이라도 좀 쌓아보려니까 일단 일해야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비정규직이 이제 3분의 1이 되는 그래서 것을 이거 보여주는 것 보니까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8%가 경력을 어떻게든 쌓아보려고 네. 그리고 또 28%는 돈 때문에 또 10%는 눈치에 밀려서 그럼 전체적으로 뭐 한 60%가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일단 얻고 봐. 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직률이 지금 70%나 되는 거예요. 네, 바꿀 그러니까 의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직 의사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예. 말씀하신 거죠. 7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직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퇴사 이유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직할 마음이 있는 거 70%뭐 사실은 사직서 안 품고 다니는 직장인 없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퇴사 이유는 뭐냐?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역시 아이고. 근로 조건인데요. 예. 이것과 같이 좀 나오는 것 중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체력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도 13.3%였어요. 그러니까 저 근로 조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예.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야근과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인해서 이것은 내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것과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저 장래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무 조건도 안 맞고 그러는데
미래도 안 보이면 예. 과연 이것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직 이유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거랑 그 작년에 있었던 걸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도 어떻게 보면 이직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높았던 것이 근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근로 조건이 네. 그때는 몇 퍼센트나 그때는 됐나요? 한 27.2% 정도였고요. 그럼 근로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해졌다는 얘기네요. 지금 어떻게 올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래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라는 것도 한 15% 정도가 다시 더 예. 올라가는 더 것인데요.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이유가 계속적으로 퇴사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근로 조건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근로 조건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첫째, 임금. 그렇죠. 둘째, 노동시간. 이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임금이 안 좋으니까 근로 조건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임금이 150만 원인데요. 지금 이 24개월 전으로 조금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게 바로 이제 정규직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인 예.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청년들의 이야기로 편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경험을 쌓고자 24개월, 2년을 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내가 2년 동안 일할 동안 어떤 친구가 운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그 대기업에 1년 동안 버는 초봉이 내가 3년 동안 경험한 거를 합친 것보다 더 높다라는 아이러니를 보면서 야,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1년 더 조금 더 노력해서 그냥 그 이후에 하는 것이 3년을 쳤을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가 계속적으로 성립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낮은 임금과 거기에 따라서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를 일부러 여성 구직자, 여성 청년으로 잡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남자들하고 비교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 남자들과 비교를 청년들만 별도로 한 건 없는데요. 하지만 한 조사에 의하면 이제 여성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나온 조사인데 예. 같은 일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이 한 37% 정도의 임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37%나 네. 못 받아요? 네. 여자가?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평균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서비스 영역에 따라서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 거긴 하지만요. 예. 분명한 것은 청년층에서도 남녀 차이가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청년 여성들의 첫 일자리는 계속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군요. 그런데 이직률을 고려한다면 현재 직장 갖고 있느냐?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 결과 나왔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직장에서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도 현재 일자리가 첫 직장이다라고 이야기한 비율은 24.8%였고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 네. 퍼센테이지는. 근데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어느 정도 정비례하는 게 있어요. 뭐랑 정비례하냐면 첫 일자리의 고용 형태가 예. 정규직이고 그리고 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근속연수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8%는 거의 정규직으로 취업이 된 사람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정규직으로 취업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니까 계속적으로 다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한 80% 정도는 그래도 뭐 이직을 하든지 다니고 있지만 첫 직장으로 어떤 스트레스나 실패의 경험을 받은 사람들은 예. 실직 상태가 한 18% 정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실직당하고 나중에 또 억지로 이렇게 그 일을 구했는데 또 애 가졌다고 실직당하고 아,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고용 절벽 그런 시간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은데 네네. 자, 이런 청년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까? 네, 뭐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지만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역시 청년수당이겠고요. 예. 근데 그것 말고도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내 직업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내 직업을 찾게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그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업을 만드는 창업과 관련된 청년 창업 정책들이 많은데요. 예. 그 부분 역시도 차라리 경험을 쌓겠다라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업을 해가지고는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경력이라고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비정규직의 경력은 이제 대기업들 자꾸 경력으로 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비겁한데요? 경력직을 원하면서 그러니까요. 비정규직 경력은 원하지 네. 않고 참 여러모로 참 우리 청년들이 힘든데 그래도 이 시의 정책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청년들이 이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청년 취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역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청년 수당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면접 노하우 및 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예를 예. 들면은 면접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좋은 복장이나 뭐 메이크업 등등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 저는 이게 더 확 땡기는데요. 서울형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청년을 매칭해주면 그렇죠. 서울시가 보장한 기업이니까 약간 작은 기업이긴 해도 훌륭한 그런 대접들을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금을 같이 받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청년 취업에 대한 정책을 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실제로 청년의 취업에 다양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